자기만의 길을 가는 이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고 니체는 말했다.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모두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삶의 환경과 유전자가 다르고 똑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수용하는 자세와 기억하는 부분에 따라 삶의 모양과 의미는 변한다. 장미와 민들레만 봐도 그렇다. 피고 지는 시기도 제각각이며 빛과 바람에 따라 다른 향기와 빛깔이 만들어진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네, 오늘은 모터리언의 특설 스튜디오 그립 모터테인먼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 진짜 멋지죠? 네, 이 멋진 공간에 나온 이유는 모터리언의 새로운 코너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의 엔진 코너가 시작됩니다. 네, 모터리언의 모토 다들 아시죠? 자동차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네, 저희 모터리언은 신차와 관련된 소식들로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일환으로 이미 오너를 만나다 시간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기는 그런 코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손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네, 오늘 첫 주인공 박기도 편집자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자동차 업계 많은 인사분들을 모터리언 이 자리에 초대할 건데요. 많은 손님들을 또 모시기 전에 집 정리부터 한다라는 의미에서 모터리언은 어떤 곳이고 또 모터리언의 리더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서 박기도 편집자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차 앞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데 무대가 바뀌었네요. 편집자님이 지금까지 타보신 차들 중에서 네네. 어떤 차가 가장 비싸셨어요? 그러게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직업이긴 네.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한 거의 1000여 대 이상의 차들을 탔고,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현재 한국 도로에 다니고 있는 차들 중에 거의 한 트럭 버스를 제외하고 승용 차들 중에서는 거의 한 98% 이상은 다 타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마 제일 비싼 건 롤스로이스 팬텀이겠죠. 팬텀 아마 8억 정도. 그 정말 차선에 꽉 차는 네, 그 네. 크기의 차죠. 네, 저도 한 20억짜리 20억, 30억 하는 부가티도 좀 타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달려본 속도는 얼마 정도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차들, 특히 이제 슈퍼카들도 많이 타니까 그렇죠. 좀 빨리 달려보는 것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30대를 벗어나기 전에 시속 300km를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 30대를 좀 벗어나서 330km 정도까지는 밟아봤어요. 타보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더 속도 낼 수 있는 공간과 여지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 330km 정도 주행을 하니까 굳이 거기서 340, 350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적어도 이제 300km가 넘는 속도에서는 어떤 느낌인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때 한 330km 정도까지 가는 걸 보고 그만 달렸고, 그 이후에도 사실 뭐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차들 시승은 많이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자주 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300 넘으면 어때요? 그때 탔던 차가 이제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이었는데 엄청 편해요. 편하다고요? 네, 차가 덩치가 크기도 하고 이렇게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특히나 그 전 세대에 비해서 LP640으로 올라오면서 차들이 많이 네네. 좋아져가지고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좀 넓은 길이어가지고 거의 300km에서 그냥 이러고 운전할 정도로. 진짜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어요. 어떤 차를 타고 300을 달리느냐도 진짜 다 네네, 다르겠네요. 차마다 느낌들이 달라요. 제가 편집자님 인터뷰하기 전에 편집자님 주변에 계신 기자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박기도 편집자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고. 언제 물어봤대?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모터그래프 김한윤 기자님이 대뜸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잘 나가던 아모레412 연구원을 그만두시고 네. 여기로 오신지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편집자님께서 자동차 기자로 일하시기 전에 그 화학연구소에서 네.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자동차 기자로 오신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좀 안락한 환경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정글에 오게 되셨는지. 사실 잘 나갔던 건 아니고요. 이제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 건 맞죠. 안정적인 회사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전공을 따라서 제가 화학 계열의 전공을 해가지고 네네. 전공 따라서 그냥 취업을 한 데가 아모레퍼시픽의 제품 개발하는 연구소였어요. 근데 저도 원래 손으로 뭘 만지고 뭐 만들고 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잘 맞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화학 공부해가지고 화공약품 만드는 것보다는 화장품 만들면 그렇죠. 훨씬 향기롭고 좋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데가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계속 이렇게 쌓아가려면 공부를 계속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학부 졸업하고 연구소에 들어갔었고 네네.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계속 이제 대학원생들이 신입사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고 싶으셨어요, 공부가? 그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네. 화학과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화학이나 생물과 관련된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대학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여정이 진짜 길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가서 이 공부를 할 건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처음부터 배워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제대로 알았어요. 물론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워낙 좋아하긴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광고 사진 공부를 조금 하고 네네. 회사를 그만두고 사진 일을 하려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또 자동차도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자동차 사진 일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게 이렇게 흘러 오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미디어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 쓰는 것도 관심 있고 차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기자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 노력을 어디다가 쓸 건지 좋아하는 일에다 쓰겠다라고 네. 결심하시면서 오시게 된 근데 거예요. 사실 뭐 안 좋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어차피 직장 생활일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좋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보면 결국 직장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제가 그리던 그림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 마침 내가 사진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도 확인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하긴 자동차 업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글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차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를 계획,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사진과 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이제 사진을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것도 사실은 이제 글 쓰는 거가 재밌다기보다는 차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글로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쓰고 사진 찍고 하는 일을 네.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진 찍는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차를 접하시게 된 그렇죠. 매체가요, 네, 네. 매개가. 맨 처음에 이제 네. 그 광고 사진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 전시회를 하는데 차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차 사진을 작품으로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지나가다가 봐둔 되게 멋진 그 차가 있었어요. BMW 8 시리즈였는데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사진 좀 찍어달라고. 찍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차 끌고 나가서 사진 찍어서 전시 걸고 막 동호회에다가 제가 사진 찍어 드릴 테니까 모델로 쓸 차 괜찮은 차 있으면 좀 지원해 주세요 해서 그때 또 사진 찍어서 걸고 열심히 그때 그랬었죠. 진짜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니셨군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 사진 찍는 걸로도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요즘은 영상이 위주여서 좀 사진 찍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찍을 때 간단한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제일 중요하다 사진 찍을 때 이게. 초창기에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호감을 얻었던 게 주로 이른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래서 노을과 여명 그 시간에 촬영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때가 사실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정말 황금 타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의 바디 라인에 그 수평선에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 라인을 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고 사실
시승할 때마다 매번 시승할 때마다 네.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까지 촬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진들을 많이 얻게 됐고 굳이 팁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라는 피사체가 가지는 특성, 그 반사가 되게 많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을 해서 차가 깨끗하게 그리고 조명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경과의 각도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섬세하게 많이 살펴서 촬영을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네, 한번 알려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드 테스트 김기곤 편집장님도 그러시더라고. 박기동 편집장님 잠이 없으시다고. 새벽 일어나면 없어지고. 밤이 또 제가 또 박기동 편집장님 뒷조사를 또 하다가 그 데일리카 하영석 국장님께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그 또 중에서 뭐라 그러셨길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네. 한 가지가 박기동 편집장님은 자동차 매니아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취재하고 있다. 그런 기자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취재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니아로 정말 궁금해서 취재하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사실 저는 자동차 매니아라고 하지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그럼 왜냐면 편집장 매니아 주로 아니면 이제 자동차 매니아들이 차를 좋아하는 방법이랑 조금 다른 케이스여가지고 뭐 저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사실 저도 자동차를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남들 아는 정도만 남들이 보통 대충 남자애들이 네. 관심 있는 정도로만 관심이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고 나서 차를 샀거든요. 오, 일찍 사셨네요. 하얀색 에스페로. 그래서 그때쯤 해서 차에 이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었는데, 사면서. 네, 네. 좀 관심이 많아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직장 동료 중에 그 친구네 사무실에 책상에 한번 잠깐 놀러 갔었는데 그 친구 책상 위에 자동차 잡지가 한 권 있더라고요. 카비전이라고 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폐간이 됐는데 그 자동차 생활에서 나오던 그 주로 그 외제차들을 주로 많이 취재하는 아니면 슈퍼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취재를 많이 하는 그 기사가 많이 나오는 카비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가지고 운명적인 만남?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좀 가져가서 볼게. 그랬더니 자기 다 봤대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와서 그때 기숙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열심히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갔더니만 그 책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카비전을 정기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책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한 책이 오고 한 며칠 뒤에 가면 그 친구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가져오고.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와서 패스. 책을 보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용어들 이런 용어들도 것들이요? 네. 어렵고 막 그 뭐 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공감이 안 어떤 되니까. 느낌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 이거 재밌고 사진도 좋고 재밌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그때 이제 기숙사에서 시간이 그렇게 뭐 좀 여유 있을 때여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를 좀 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공부하듯이 볼 생각을 하고 그 책을 갖고 와서 이제 공부하듯이. 흔히 하는 말로 네. 표지 맨 위에 첫 번째 글자부터 맨 뒷표지의 맨 끝 네. 글자까지를 막 다 읽었어요. 그럼 뭐 임용고시 보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막 그 무슨 네. 뭐 딜러샵의 주소 이런 것까지 막 읽고 가격표에 막 처음에는 그렇게 진짜 한번 다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뭐길래? 뒤에 네. 가면 그 차의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기술 용어 이런 것들도 그 책 뒤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재미없으니까 보통 잘 안 보게 되는데 앞에 뭐 슈퍼카라든가 좀 네. 화려한 차들만 보고 잘 안 보게 되는데 이게 그것까지. 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말 꼼꼼하게 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취미 삼아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그 친구가 책을 사오면 고마운 친구네요. 그럼 제가 네. 그 책을 받아와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그렇게. 3, 4년을 매달 카비전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보고 나중에는 물론 이제 뒤에 뭐 쓸데없는 뭐 주소 이런 건 광고 이런 일부분은 안 보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그런 건 안 보지만 그래도 역사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정말 꼼꼼하게 봤는데 한 3, 4년 정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 친구 덕분에 또 마침 그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지를 봤는데 그걸 좀 열심히 봤더니만 그랬더니만 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그때 많이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 스튜디오 한 1년 일하고 나와서 인터넷 쪽에 이제 약간의 미디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인터넷 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글로벌 오토뉴스의 최영석 국장님하고 팀이 됐어요. 그래서 최영석 국장님이 시승하실 때 제가 따라가서 네.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분은 글을 쓰시고, 네. 그렇게 해서 너는 사진을 찍고 나는 글을 쓸 테니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랑 5년 동안 둘이서 이제 콤비로 계속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자동차 기자로서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한 3, 4년 동안 자동차 잡지를 막 정말 정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차인데도 이 차의 포지셔닝이 어디고 성격이 어떻고 이 차의 아는 거죠. 특징은 뭐고 지난 세대에 대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셨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장님이 야, 이 차 요거 찍어 요거를 사진을 찍어 그러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다 찍어 놓으니까 한 몇 번 그러시더니만 그 다음부터 못 찍으라고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잘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글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네. 알아서 글 다 맞춰서 레이아웃 맞춰서 사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네. 그래도 와보니까 그래도 사회에 좀 필요한 것들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주면 좋겠다. 많은 분들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저는 솔직히 기자이고 싶진 않았어요. 굳이 뭐 기자여야 하나? 그냥 차가 좋았던 거고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던 거였는데, 그랬던 근데 것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자는 사실 기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사회를 바라보는, 아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보들을 공유하는 역할이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주로 새로 나오는 차들에 대한 정보들을 잘 전달하고,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빨리,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시승해 보시기 전에 미리 그 차에 대한 정보들을 좀 잘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저도 고민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과연 기자인가? 나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문제들을 좀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취재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영역이 좀 분리돼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각자 역할이 좀 다른 것 그럼요. 같아요. 미디어 내에서 자동차 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 분야 내에서 모든 부분을 다 아는 건 커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자동차 산업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또 품질도 있고, 그리고 또 AS나 나중에 사후 관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저는 주로 신차의 초기 상품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컨텐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새로 나온 차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됐고 그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를 했고 경쟁 모델 대비 어떤 게 우위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남들보다 먼저 알려드리는 게 그게 이제 저의 메인 컨텐츠가 됐고. 그렇다면 그런 편집장님께서 만드신 모터리언 자체도 네. 약간 그런 성격이 당연히 묻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뭐랄까 마인드, 필요에 의해서 모터리언을 꾸려가고 계신지. 글쎄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향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떤 미디어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20대, 30대 때는 차에만 집중할 수밖에 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40대가 넘어가다 보면서 사람 이야기를 좀 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동차와 네. 사람을 같이 좀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타이틀도 이제 모터리언. 사실 모터리언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없어요. 합성어죠. 모터 그냥. 뒤에다가 사람을 의미하는 IAN을 붙여가지고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모터리언이라고 불러보자라고 하고 이제 모터리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에 대한 이야기, 초기 상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다루지만 또 사람 사는 이야기도 조금씩 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도 모터리언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좀 영상 컨텐츠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사진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 네. 이 미디어 5년 후, 10년 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중장기 플랜을 세워볼 때 5년 뒤에는 우리도 영상 콘텐츠를 해야겠다. 한 10년 지나면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된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좀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나와서 모터리언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영상을 해보면 투입되는 노력 대비 그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거나 또는 퍼포먼스가 아주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제가 그동안 유튜브라고 소문만 듣던 거랑 너무나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막 활성화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컨텐츠 조회수가 뭐 다 막 몇만 몇십만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국내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도 영상들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야. 네.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야. 라는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사를 써서 기사가 몇 군데 포털에 나가서 포털 메인에 걸리면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소비가 그 컨텐츠 소비가 많이 안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 좀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메인의 기사가 나가려야만 그래야만 좀 영향이 커지는 거였는데 이쪽 영상 이쪽은 그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보는데 노출수가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그 전에도 몇 번 시도들은 했었어요. 시승기도 찍어보고 했었는데 이거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안 하고 계속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뛰어들었죠. 근데 그때 이미 뭐 포토그래프 김한용 편집장도 먼저 이미 막 영상을 많이 시작을 했고 사실 포토그래프보다 모터리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회사는 먼저 시작했는데 영상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나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들어와서 저 혼자서 출연하고 혼자서 찍고 들어가고 보자 혼자서 편집해가지고 일단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히 그때가 많이 늦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적 좀 일찍 시작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시승기 찍으면서 또 새로운 분야로 또 시작하신 거니까 또 어려움들은 없으셨나요? 일단 먼저 자동차 기자의 어려움을 먼저 좀 이야기하면 일단 자동차 기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특히 남성분들한테는 특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차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직업이죠.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다, 페라리다 이런 차를 100km, 110km만 주행해보고 차를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그 차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그 영역 전혀 바깥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200km든 250km든 300km든 타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에서 탈 수가 없잖아요. 타면 불법이니까. 그렇다고 또 트랙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서킷에 가서 시승을 해라, 테스트를 하라라고 하지만 서킷에 가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내 차면 이게 시승차가 내 차면 내가 가서 내 책임하에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시승차를 받아서 시승을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하게 되면 서킷에서는 보험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분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가의 차를 만약에 사고가 나면 내 차가 책임진다는 책임하에 서킷에 가서 테스트하는 게 직업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큰 부담을 직업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영역에서 시승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은 다 보험 처리가 되는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서킷에서 무리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무리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식적으로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국내에는 없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죠. 그렇다고 매번 뭐 아우토반 가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초고속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회 있을 때 경험해 본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뭐 포르쉐나 페라리도 굳이 300km까지는 밟아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영역까지만 테스트 해봐도 어느 정도는
좀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좀 네. 한계가 있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10몇 년 동안 하면서 기회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서킷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 뭐 또 고속까지 영역 주행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어쨌건 편집자님께서 겪으신 어려움들도 진짜 많으셨을 테고 네. 뭐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직업을 선택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기자를 하겠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진이 좋아서 차가 좋아서 이렇게 흘러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를 취재하는 기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저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죠. 꼭 슈퍼카가 아니어도 그죠? 뭐 아반떼든 아니면 뭐 모닝이든 네. 이런 차라 하더라도 정말 신차가 나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그 차를 평가해서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특히나 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맥라렌 뭐 이런 차들 많은 매니아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동경하시지만 사실 선뜻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은 모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네. 게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직을 두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다른 것을 하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여기 온 왔기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나이가 좀 더 들어서라도 사실 솔직히 지금 약간의 한계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왜요? 이제 예전에는 911을 시승하고 있으면 911의 경쟁 모델 출력이 몇 마리인지 다 나오셨어요? 다 머릿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몇 마리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기억이 다 안 나요. 이제 스마트폰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다 그리고 거기다 기입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지지난달에 시승했던 것도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찾아봐야 되고 지금 그런 한계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게 이제 들어가 계신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한계들을 느끼고 있고 네. 어차피 제가 이제 이 모터리언이라는 어쨌거나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좋아하고 또 여기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네. 그런 후배들을 발굴해서 그 친구들이 마음껏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이제 그 기업하는 사람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를 한 명 더 채용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려면 나는 뭘 더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차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영상으로 콘텐츠가 많이 바뀌면서 그 환경들이 좀 바뀐 걸 많이 실감을 해요. 예전에는 글을 정말 잘 쓰고 네. 사진을 정말 멋지게 찍어서 막 포털 메인에 걸리고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와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기자와 그 독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물론 댓글을 다시지만 그 댓글에 일일이 대응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 영상을 하면서부터 다르죠. 네, 정말 가까이 나름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느낌이에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는 뭐 밖에 나가면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그러면서 좀 더 그분들이랑 좀 더 가깝게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바뀐 이 환경들도 또 새로운 도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이쪽에서 좀 더 많이 활동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들고 어떻게 보면 바뀌어가는 환경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하고 그 환경에 맞춰서 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러면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아마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집자님 거의 1000대 넘게 네네. 차를 시승해 보셨는데 어떤 차가 가장 좋으셨나요? 일단 저는 답을 결정을 했어요. 뭐예요? 포르쉐 911. 네, 저는 포르쉐 911이 모든 자동차들을 통틀어서 최고의 자동차다라고 이제
맞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저는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일러를 씌우는 일단 뭐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냐,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르쉐 911은 정말 잘 달리고 정말 잘 돌고 네. 정말 잘 서거든요. 근데 정말 잘 돌고 잘 달리고 잘 서는 차들이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워낙 많이 있는데 뭐 가격대로 보더라도 포르쉐보다 몇 배 더 비싼 차들도 있고 포르쉐보다 훨씬 더 싸면서 좋은 차들도 있는데 네. 그 많은 차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포르쉐 911이라고 이야기하면 너 더 비싼 페라리 람보르기니 있지 않냐, 더 좋은 게. 그 위에 더 많은 네. 차들이 있는데 그게 911이 뭐 제일 좋은 차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비싼 차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경험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911 정도 되면 네. 911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은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정말 근면하게 저축을 하고 잘 인생을 산다면 어느 순간 포르쉐 911 정도는 꿈을 꿔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신차면 비싸지만 꼭 신차가 아니어도 또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면 인생에 911 한 대 정도는 꿈을 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점도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은 부분이고 차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911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엔진이 뒤에 달려있는 꽁무니에 달려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틀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레이아웃을 유지를 하게 된 건데 어느 순간 이 한계를 느꼈단 말이에요. 포르쉐에서도 와 엔진이 꽁무니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 좋구나.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쪽 MR이나 FR로 가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네요. 그 911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한 거예요. 계속 다듬어서 오늘날의 911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911은 제가 봤을 때 좀 운전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은 뭐 레이서 수준이 아닌 조금 운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포르쉐 911이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수치로 표현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한 8, 90% 정도까지를 웬만한 사람들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100%까지는 친절하게 재밌는 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뭐 다른 맥라렌이나 이런 차들은 너무 불친절해요. 맞죠. 일반인들이 그 차의 8, 90%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까지 그 차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이상 가려면 정말 고도의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두 개의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그대로 비교하면 이 차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고성능을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911이 그만큼 좋은 점수를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또 그 소리도 엔진 소리도 마음에 들고 뭐 여러 가지 성능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911이 정말 괜찮은 차가 아닌가. 911 이름에서 주는 그런 필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요? 네. 빨간 차가 딱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모터리언 그리고 그 전에도 잘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어떠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터리언을 잘 운영을 해서 또 좋은 후배들을 모셔서 그 후배들이 마음껏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들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영상도 조금씩이지만 네.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새로운 것들도 하고 네.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모터리언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모터리언 박기동 편집자님의 삶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네요. 네. 정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 그 타이밍에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를 발견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 자동차. 네. 자동차가 특히나 자동차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무슨 뭐 첨단 친환경 자동차에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역시 무궁무진하게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걸 제가 일단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엔진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이야기 말고 편집자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뭐 그런 일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눈이 다르신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하신 것 내가? 같아요. 요즘은 계속 일하기 싫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님을 보니까 떠오르는 말입니다. 오히려 뒤로 돌아서 할게요.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소명의 발견이란 얻기 힘든 상을 바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자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지 않습니까? 이게 편집님께 드리는 제 네, 구절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고 말해야 돼요? 여기 보고 말해야 돼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